그래서 이 햄버거라는 게 가면 바로 먹을 수 있죠. 그렇듯이 오늘 이렇게 영어에 대해서 브리핑을 들으시면 영어도 이제 바로 사용 가능하다. 이 정도로 보시고 이제 만만하게 좀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김 대표님은 이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화투가 화투를 하려면 이거는 1이고 요거는 3이고 요거는 8이고 이거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좀 영어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알파벳 정도는 그냥 익힌, 그러니까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나온 정도다 생각을 하고서 뭐 이런 들어와라. 알겠습니다. 네. 땡큐. 네. 뭐 이 세태가 이제 영어 중심으로 흘러가서 뭐 KT, LG, SK 당연히 다른 이름 안 쓰고 그냥 알파벳으로 회사가 해버리는 정도에서 우리도 일단은 알파벳은 다 알고 있다는 그런 전제 하에 영어를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광패가 들고 있으면 화투 좀 쉽죠, 그렇죠? 뭐 이렇게 고돌이, 고는 새, 고가 5, 도리가 새. 그래서 새가 5마리, 하나, 둘, 셋, 넷, 5마리가 되면 점수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고돌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뭐 홍단, 청단 이걸 알면 들고 있으면 좀 점수 나는 거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뭔가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비풍초, 똥83 순서로 내주면서 자기가 점수가 날 이제 기회를 엿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어는 그렇게 제대로 빠른 시간 내에 자기가 점수를 날 만한 정도의 기본을 갖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나서 실제로 하려고 그러는 거는 영어로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요걸 하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쓴 거는 상대방이 읽고 상대방이 이메일을 쓰면 내가 읽고 내가 말을 하면 상대방은 듣고 상대방이 말하면 내가 듣고 어쨌거나 이러한 언어 활동들은 문장 단위로 이루어져요. 다 영어의 언어 활동은 문장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영어가 어렵다 그러면 영어의 문장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요걸 익히면 영어가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좀 더 영어가 만만해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어의 개념을 바로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 같은 자동차 회사에서 나오는 완성품이 자동차라면 이 자동차는 엔진, 타이어, 창, 시트 이런 거를 조립을 해서 부품을 조립을 해서 완성차가 되죠. 그러면 이 부품 중에 엔진은 철로 만들고 타이어는 고무로 만들고 창은 유리로 만들고 그런데 이렇게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뭐 전문적으로 뭐 사출, 압출, 인발 뭐 이런 개념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이러한 재료들을 만들어서 그걸 부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립을 하면 완성차가 되는 거죠. 그렇듯이 영어 공장에서 나오는 완제품은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주어, 수어, 목적어, 보어 이러한 부품들을 조립을 해서 만들어요. 그랬을 때 이러한 문장의 부품들은 뭘로 만드냐면 다 익힐 건데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러한 재료들을 가지고서 만들어요. 부품을. 근데 이 재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공해야 될 과정이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러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익혀서 재료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걸 부품을 만들어서 조립을 하면 완성품이 된다. 그래서 뭔가의 완성품은 부품의 조립인데 그 부품은 어떠한 재료로 만드는지 그 개념을 보시면 영어가 다 좀 병합관하게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보통 영문법이라고 하면 이제 어려운 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법이라는 요
글자입니다. 이 법은 뭐 국회나 법원이나 이런 데서 다루는 법이 아니고 영어의 세계에서 쓰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영어로 국제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에 지켜야 될 규칙 이런 거를 보셔서 내가 이 법을 지켜야만 상대방이 내 영어를 이해해. 그리고 상대방이 영화를 만들건 책을 써놓건 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상대방도 그 법을 준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영어로 하는 의사소통에는 법칙이 있는데 그 법을 서로 따르자. 그래서 그 법칙을 오늘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셔서 오늘 다룰 그런 문법적인 규칙들이 내가 영어를 잘하는데 얘 때문에 못해. 얘는 나에게 엄청난 장애물이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내가 영어를 잘하도록 도와주는 도움이다. 이렇게 보시고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나오는 얘기가 학교 다닐 때에 열심히 공부해서든 졸면서든 들었던 용어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통상적으로 저거 알고 있는 건데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정확하게 그 기술을 구사할 수 있을 만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용어들이 다시 나오더라도 그거를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정도까지 이해를 한다. 그렇게 좀 마음을 다지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가 제가 계속 쉽다고 하는 이유는 모든 영어 문장이 둘 중에 한 패턴이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뭔가의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이 어떤 동작을 하더라 아니면 그 주인공이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 이 세상에 영어가 수없이 많은 영화, 드라마, 어떤 책 속의 글 아니면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영어가 실제로는 어떤 주인공의 동작, 그 주인공이 무슨 동작을 하더라 그것이거나 아니면 그 주인공은 어떤 상태에 있다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좀 만만하게 봐도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영어는 문장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문장을 어떻게 만드냐? 모든 영어는 어떤 주인공의 동작이거나 상태라고 했을 때 동작의 경우에는 그 동작을 지칭하는 동사를 일단은 결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동작, 사랑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love를 갖다가 채택을 하는 거죠. 내가 편지를 쓴다는 동작을 하면 write라는 준다 그러면 그래서 뭔가 그 개념을 내가 쓰려고 하는데 모른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찾는 거죠. 사다 buy가 나오면 그러한 동작을 지칭하는 동사를 확정을 하고요. 그게 동작이 아닐 때는 be를 써주면 돼요. be. 그래서 비동사를 쓰면 상태가 되고 나머지 일반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는 그 동사들을 일단 갖다가 세팅을 하죠. 그런 다음에 그러한 동작을 하거나 그러한 상태인 경우의 주인공 누가 그런 동작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주인공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건지 요 주어를 앞에다가 배치를 해요. 동사가 확정이 되고 그 실제 주인공을 앞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동작의 대상이 꼭 있게 돼요. 내가 동작을 하면 그 동작의 목적물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어떤 상태이다 그러면 그 상태의 내용 그거를 비동사의 뒤에 일반 동사의 뒤에다가 나열을 하죠. 그러면 이게 영어 문장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문으로 보시면 뭔가 사랑을 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love라는 동사를 먼저 채택을 해요. 영어에서 동사는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해요. 완전히 기둥 같은 역할을 해요. 그 기둥의 앞에 주인공을 놓고 뒤에는 내용물을 놓고, 그게 영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 주인공 줄리엣이 앞으로 오고, 이 주인공이 사랑을 하는 동작의 대상, 얘는 동사의 뒤에 와요. 그러면 거꾸로 로미오를 앞으로 집어넣으면 이제는 얘가 주인공이에요. 로미오라는 주인공이 줄리엣이라는 대상을 사랑하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동사를 중심으로 앞에 오는 애가 주인공, 뒤에 오는 애가 대상. 그래서 위치가 어디냐가 기능을 결정을 하는 구조예요. 그게 영어의 패턴이고요. 그래서 계속 나오지만 서술하려고 하는 상황이 동작이면 동사, 상태이면 비동사를 놓고 주인공을 그 앞에다가 배열을 하고 동작의 대상이나 상태의 내용을 뒤에다 놓고, 이렇게 되면 영어가 이제 문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편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영문학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영어는 동사가 척추와 같은데 동사는 영어로 verb는 is used in describing an action or state. 동사라는 거는 액션, 동작이나 스테이트, 상태를 묘사할 때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억지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영어는 이 둘 중에 한 패턴을 가진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우리가 동사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동상사로 말을 했으면 좋았죠. 제가 영어 학자였다면 아예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 동사는 동상사 이렇게 말을 지어서 학생들한테 전달을 했을 텐데, 왜냐하면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작을 나타내거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그래서 동상사 이런 개념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랬을 때 동사는 동작, 상사는 상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서 영어 문장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문장이 동작으로 가냐 상태로 가냐를 가르는 것도 무슨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비동사면 상태, 그 외에 일반 동사면 동작, 이렇게 갈라지는 거니까 역시 동사가 뭐냐가 문장의 1번 패턴이냐 2번 패턴이냐를 가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고 예문으로 아예 보시면 이게 쉬우신데, 뭔가 동작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나타내는 말을 일단 쓰는 상황이라고, 뭔가를 쓰는 동작을 한다고 봤을 때 이 동작의 주인공은 앞에 와서 유진이라는 친구가 쓰는 동작을 하는데, 그 목적물이 뭐냐면 a letter. 유진은 편지를 쓰는 동작을 한다. 이게 첫 번째 스타일 구조라면, 두 번째 스타일은 비동사가 와서 he is a teacher. 그는 선생님이다. 주인공이 어떠한 상태인지 그 내용이 비동사 뒤에 오는. 이렇게 영어의 패턴은 둘 중에 하나로 갈라져요. 그래서 큰 줄거리는 이렇고요. 그런데 이 비동사라는 거는 어느 한 동사의 원형이에요. 원형.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는 이 원형이 약간 변형으로 나타나요. 나 한 사람 본인의 경우에는 I는 이 비동사가 am으로 바뀌어요. 상대방 한 사람 you, 너는 그러면 이 B가 R로 바뀌어요. 그는 그러면 is, she is, it is. 요거는 다 알고 계신데 그냥 그 프로그램의 충실도를 위해서 한다고 보시고, 그래서 비동사는 원형이고 변형들이
다 보이실 수 있는데 이러한 거는 유럽 언어들 독일어, 불어 이런 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이히빈 두비스트예요 이스트 뭐 이런 거 뭐 프랑스어 주시띠에 뭐 일레 요렇게 이쪽 언어들은 그렇게 발달을 해서 비동사의 원형들이 변형으로 나타난다. 그렇게까지만 보시고요. 그래서 문법적인 개념을 약간 확실히 이해를 하자고 했을 때 주어라는 얘기는 주인공이 되는 말 이런 뜻인 거죠. 그것도 영어에서는 subject라고 하는데 주체인 거죠. 무슨 동작의 주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줄여서 S라고 앞으로 1시간 동안 계속 하기로 하고요. 동사 verb 아까 보셨고요. 그 동작의 목적물은 object, 객체인 거죠. 목적물. 주체가 아니고 주체의 대상이 되는 객체. 요거를 object라고 해서 첫 번째 패턴은 SVO 이렇게 앞으로 계속 이제 1시간 동안 얘기를 할 거고요. 똑같은 주체가 어느 상태일 때의 그 상태의 내용물은 컴플리먼트라고 해서 이걸 C로 표시를 해서 이렇게 문장 구조는 둘 중에 하나로 가져간다. 이렇게만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모래시계를 제가 이렇게 소품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영어를 모래시계에 비유를 하자면 모래시계의 모래알이 떨어진다라는 동작이거나 모래알이 다 떨어졌다. 이런 상태이거나 그렇게 놓고 봐서 문장도 옆으로 가니까 모래시계를 옆으로 놓고 보면 영어는 덩어리가 주어라는 덩어리, 동사라는 덩어리, 목적어나 보어라는 덩어리 이렇게 3등분 됩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영어 문장들이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에 한 단어짜리들만 오면 사실 쉽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마주칠 영어는 이래요. 이게 한 문장이거든. 봐 어렵잖아. 왜 자꾸 영어 쉽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복잡하고 길다라는 한 문장도 실제로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노란 거 is 파란 거. 노란 거는 파란 것이다. 요럴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시간간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 문장도 다 딱 이해를 해요. 내가 이런 개념을 다 전달해서 써야겠다. 그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거를 보시고 그 텔레비전에 요즘 어쨌든 대세가 요리, 먹방 뭐 이렇게 그런 개념인데 요리사들은 자기 요리를 할 때 언제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추고 언제 마늘을 넣어서 뭐 비린내를 잡고 언제 파를 넣어서 뭐 자극적인 맛을 내고 고춧가루를 뭐 언제 넣고 이렇게 양념을 계속 어떻게 쓰는지를 가지고서 자기 요리를 설명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어로 요리를 할 때 그럴 때 같은 개념의 재료들이 이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영어의 개념을 갖고 있는 온갖 단어들을 일종의 물품으로 보고서 이거를 쭉 분류를 해봤어요. 이 물품들을 분류를 해보니까 8가지가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팔품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에서 품사라는 개념을 다 이해를 했다. 그 얘기는 영어를 완전히 다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영어를 쓰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요리사가 소금을 어떻게 넣어서 간을 맞추고 마늘을 어떻게 넣고 양념을 쓸 줄 알면 요리가 되듯이 영어를 재료로 요리를 할 때는 이 품사의 개념을 잘 알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8가지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 용도예요. 간을 낼 때는 소금을 쓰듯이 이 명사는 언제 쓰느냐면 문장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있고 그거의 동작과 형태를 나타낸다고 했을 때 이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여기에 쓰는 애들이 명사예요. 그러니까 동사 있고
이 명사들을 여기에다가 쓰면 명사와 동사만 있으면 문장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명사의 비중이 높은데 명사는 성명할 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뭐 책상, 칠판, 건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든 사랑, 증오 이렇게 안 보이는 추상적인 것이든 간에 우리가 뭔가 개념을 부여한 그거의 이름이 명사예요. 그래서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는 애여서 중요하다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요. 대명사라는 거는 대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유진이라는 명사, 이 사람의 이름이죠. 명사가 유진은 편지를 쓴다 그랬는데 이걸 다시 안 쓰고 그는, 유진은 안 하고 그는 이렇게 했을 때 그는 명사를 대신한 대명사예요. 그래서 명사랑 대명사는 용도나 기능이 같기 때문에 아예 한 패밀리로 놓고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동사는 아까 정확하게는 동상사. 그래서 주어 다음에 와서 주인공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애가 동사예요. 다음에 형용사는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산. 이렇게 뭔가를 형용해주는 말, 꾸며주는 말. 얘는 언제 쓰느냐 하면 요 주어, 목적어, 보어에 온 명사들을 꾸며줄 때, 더 꾸며줄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진이라는 사람은 is a businessman, 사업가이다. 그랬을 때 명사 사업가는 명사인데 rich businessman, 부유한 사업가다. 사업가를 형용해 줄 필요가, 이게 가난한 사업가인지 망한 사업가인지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rich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얘가 형용사인 거죠. 그리고 부사는 부사의 부자는 부통령, 부지사, 부반장, 부대표, 뭐 부사장 뭐 이렇게 부자가 들어가면 그 친구가 메인은 아니에요. 부수적인 존재예요. 그렇게 여기서의 부사도 부수적인 역할을 해요. 문장 내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유한 사람인데 아주 부유한 사람, 이렇게 부수적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한다고 했을 때 very rich businessman 하면 이 very는 형용사를 다시 한번 꾸며주는 부사,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애, 명사는 실질적인 주인공. 이렇게 해서 문장 내에서 우리가 주로 볼 애들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얘네들이 문장의 사총사로서 문장을 이끌고 가요. 그런데 조금 더 여기에 전치사랑 접속사를 분류를 해놓은 건 얘네들도 이제 기능이 있어서 그런데 전치사는 새로운 이름표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위치하는 말. 오늘 남들 20년에 배우는 영어를 한두 시간 내에 다 배우니까 악착같이 그냥 다 흡수를 해야 되니까 막 커피도 막 마시고 막 하시면서 그냥 요거는 꼭 내가 접수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좀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한두 시간 꼭 일생의 중요한 기술이다. 뭐 이렇게 운전면허도 한참 해왔다잖아요. 근데 영어 이렇게 단시간 내에 되니까 아주 마음을 다워지게 잡수시고서 이걸 들어보시면 다 이제 영어가 이해되시는데, 이 전치사라는 거는 앞에 위치하는 말.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뭐의 앞에 위치하냐? 얘는 전치사는 꼭 명사 앞에 위치해요. 그러면 얘가 더 이상 전치사나 명사가 아니고 기능이 형용사나 부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문으로 보시면 더 government, 정부는 한 나라의 뭔가 행정적인 모든 걸 다 실행해 나가는 하나의 기구를 가리키는 명사, 이름이라고 봤을 때 이 정부는 정부인데 그 정부가 누구의 정부냐면 of 전치사, people 명사. 여기서 이런 더 이런 것들은 명사가 쓰고 다니는 모자라고 보시면 돼요.
관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모자라는 뜻이거든요. 관자. 그래서 명사들이 어떤 때는 모자를 쓰고 어떤 때는 안 쓰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가 돼서 정부는 정부인데 국민의 정부. 정부는 정부인데 누구에 의한 정부냐면 by the people. 국민에 의한 정부.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정부. 명사를 수식해주는 전치사 명사 구가 하나, 둘, 세 개가 달라붙어요. 그렇게 해서 형용사로 기능을 하고 나서 그러한 정부는 shall not perish.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from the earth. 전치사 명사가 이번에는 이렇게 뚜렷하게 명사를 수식해주는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지구상에서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링컨의 이제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나오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문장이 정말 고마운 게 영어의 전치사를 설명해 주는데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링컨도 이 전치사 of, by, for 이 세 개 전치사 세 개 딱 가지고 민주주의의 대명사는 링컨이에요. 가장 성공적이고 으뜸 가는 정치인 링컨. 전치사 세 개로 한 거예요. 그만큼 전치사의 위상이 크다고 보시고 얘네는 형용사나 부사를 만든다. 새로운 용도로 변신이 된다. 그게 전치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접속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친구는 전치사랑 기능은 굉장히 유사한데 보세요. you 주인공 비동사 you are 영. 너는 젊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주어 동사 보어 다 있는 완전히 하나의 문장인데 여기에 접속사 when이 들어갔어요. 뭐뭐 할 때. 그래서 when you are young. 네가 젊을 때 그러면 이 접속사는 자기를 뒤따르는 하나의 문장을 쌈으로 딱 포장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면 when you are young, 너가 젊을 때 이렇게 하나의 부수적인 문장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끝나요. 네가 젊을 때 힘써라, 투런 배우는 것에 힘써라. 이렇게 접속사는 쌈과 같아서 문장을 통째로 싸서 한 단어를 만들어요. 부사로 기능을 하는 한 단어로 만들어요. 문장을 한 단어로. 그런 반면에 전치사는 말하자면 고추장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전치사가 말하자면 고추장이라면 명사는 이제 풋고추 이런 거죠. 그래서 그냥 풋고추만 먹기에는 참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전치사라는 고추장에다 딱 찍어서 먹으면 딱 먹어지듯이 이렇게 그러한 기능을 해주는 게 전치사다. 그렇게 보셔서 보시면 전치사하고 접속사는 대동소이한데 위치상으로는 둘 다 뒤에 오는 것 앞에 전치예요. 앞에 위치예요. 근데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고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다 있는 절이 와요. 그러면 결과물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전치사 명사는 형용사나 부사를 나타내는 구가 되는데 접속사를 동반하면 더 넓게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돼요. 예문으로 보시면 전치사 명사가 결합이 돼서 at last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이런 부사가 되어버렸고요. 여기서는 그 아델의 그 유명한 노래 When You Were Young 그 접속사가 있고 절이 있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우리가 젊었을 때 이런 부사절 이렇게 기능은 전치사는 한 단어 접속사는 뒤에 완전히 문장 하나가 통째로 다 와서 하나는 이 앞에 전명구는 형용사 부사라면 접속사가 이끌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문장 전체가 한 단어 역할을 한다. 그게 품사로서
전치사와 접속사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인 거고요. 보시면 영어에서 잘 납득이 안 가시는 부분이 그런 거셨을 거예요. 우리말로는 편지를 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어에서는 쓰다가 먼저 오고 편지가 뒤에 와요. 우리말과 영어는 완전히 구조적으로 달라요. 영어는 앞에 위치하는 언어 구조예요. 우리말은 편지가 앞에 오고 뒤에 쓰다라는 동사가 나중에 온다면 영어는 동사가 전치를 해요. 앞에. 그래서 그 전치의 개념을 명확하게 드러내준 게 사실은 전치사였죠. 전치사는 명사의 앞에 위치해서 for 엘리제. 그게 피아노 곡으로 유명한 엘리제를 위하여 그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엘리제를 위하여 그러면 엘리제 for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영어는 전치의 언어이기 때문에 for 엘리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쉽게 이해하시자면 보디가드가 있고 이 보디가드는 경호를 한다고 했을 때 앞에 오고 경호 대상인 VIP는 뒤에 간다. 이렇게 보셔도 되시겠죠. 어법상으로는 영어는 전치의 언어다. 그래서 명사의 전치에서 전치사 예는 누구를 위한다는 상황을 만들어내요. 동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동작이거나 비동사이면 상태이거나. 그래서 뭔가의 동작이나 무슨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도 목적어의 전치를 해서 앞에 오고 전치사도 당연히 명사의 앞에 위치해서 상황을 만들고 접속사도 역시 이 since라는 접속사가 주어, 동사, 보어 다 내가 태어난 이래 절을 통째로 끌어오는 애는 접속사, 명사 하나만 끌어오는 애는 전치사. 어쨌든 영어의 문장 구조 내에서 이 핵심적인 요소들이 다 전치를 한다. 앞에 위치한다. 그게 우리말과 달리 영어가 어순이 뒤집어지는 이유다. 그거를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왜 우리말식으로 해서 a letter write 편지를 쓰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절대로 안 돼. 영어는 원래 이런 애 이렇게 태어난 애. 그래서 구조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거 그거를 좀 보시고 그래서 동사는 주인공의 동작이나 상태를 전치사는 뒤에 오는 명사를 가지고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상황을 연출해내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for 엘리제 그러면 엘리제를 위한다는 상황. with 엘리제 그러면 엘리제와 함께 뭐 이렇게 동반하는 상황. 엘리제에게로 그러면 to 엘리제 그러면 엘리제에게로 이렇게 뭔가 상황을